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냐,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이죠.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본인 생각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하니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9일 이 지구당 부활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 그리고 원외와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당을 부활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민주당에 유리하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한테 유리하냐 아니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한테 유리하냐,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에서 원외가 지금 지구당 부활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외한테 유리하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보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계속 외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 원외죠. 이러다 보니까 정치활동,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평상시의 선거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면 뭐 그때야 뭐 구분이 없죠. 근데 평상시 선거운동에 원외, 정치 신인 뭐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제약이 많습니다. 자금 모금도 힘들죠. 후원회 같은 걸 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선거운동, 뭐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거 하나 제대로 걸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현역 의원들과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겠다. 근데 주요 타깃은 수도권 원외위원장. 그럼 이제 원외위원장들의 이른바 민원사항을 해결해주는 대표가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당원 중심주의 뭐 이런 걸 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당을 부활하게 되면 지구당에 이제 상근당직자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중앙집권적인 정당 운영이 더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뭐 그런 데다 이렇게 포진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권의 원외위원장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어떤 원외 위원장들의 좀 지지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이제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지구당 부활을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는 별로 없다고는 봅니다. 왜?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정당화돼 있고 수도권 플러스 호남 정당입니다. 뭐 사실상 범위를 좀 좁혀서 얘기하면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호남 출향 인사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일부 지지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지구당 부활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죠. 그 반대 입장을 내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했던 거죠. 20년 전 얘기입니다. 2004년. 어제 보니까 B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지구당 폐지를 비롯해 중앙당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도당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구 단위의 후원회를 전부 없애고, 그렇게 했던 거는 정쟁지향적인 정치구조 자체를 좀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당시 차떼기 사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됐던 그때를 상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누구한테 어느 당에 유리하냐? 사실 어느 당에 유리하다고 딱히 우리가 지적할 만한 건 없습니다. 영남권, 그러니까 원외에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내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구당
지역당이라고 하는 거의 유지에는요, 반드시 상근당직자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당 사무실 열어놓으면 사무실 그냥 비워놓고 뭐 월세만 내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상근당직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구당 사무국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활동비 나가야죠. 월급 나가야죠. 사무실 유지비 나가야죠. 물론 지구당을 폐쇄, 없앤다고 할지라도 뭐 후원의 사무실 또는 다른 사무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사무실 유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구당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상근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넓지 않습니까? 지역 같은 경우, 지방에 가면 뭐 한 뭐 3개, 4개 이런, 심지어는 5개도 있죠, 아마. 5개의 시군 여기까지 있으면요, 거기에 지구당 뭐 이런 걸 하나씩 둬야 됩니다, 전부 다. 상근당직자만 해도 몇 명입니까? 사무실 유지비, 상근당직자, 활동비, 이게 돈 먹는 하마인 거죠. 서울 같은데 수도권은 차라리 낫습니다. 수도권은 밀집도, 유권자 밀집도가 아주 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로는 한 지역구입니다. 그럼 종로에 지구당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은 뭐 강원도 같은 경우 뭐 몇 개 시군이 합쳐서 한 개의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마다 다 둬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무실 유지하고 상근당직자 여러 명 상시 유지하고 이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또 누가 돈 구하는데 유리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현역 국회의원이 유리하죠.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 이게 정당한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돈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이 돈 구하러 다니는데 굉장한 스트레스죠.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리고 돈이 액수가 또 좀 많아지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 불법으로 몰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은밀하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후원회로 유도해서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현역 국회의원은 후원회로 유도해서 받을 수 있는데 원회는 그것조차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후원회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유지한다고 해서 또 원외한테 저 장차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뭔가 보험 드는 셈 치고 후원하자, 흔치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돈의 문제다. 돈의 문제.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자기 돈으로 정치해라. 그러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사업해서 돈을 좀 벌었다. 그럼 정치 한번 해볼까? 그 사람은 자기 돈으로 정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뜻을 올바르게 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뜻이 올바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론 뭐 본인이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치를 오래 관찰해 본 경험에 의하면 지구당은 돈이 많이 들게 돼 있다. 근데 그거는 현역 의원에 유리하게 돼 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현역 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구당 부활보다는 차라리 정치신이나 원외한테 선거운동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평등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나 다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평상시에 후원금 모금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걸고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이것도 보장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다름없이 현역 국회의원은
뭐 의정보고회니 뭐 이런 걸 통해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걸맞게 원외 위원장들이나 정치 신인들한테도 좀 그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 그게 결국 선거운동과 뭐 직결되겠죠. 그런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지구당을 부활하면 그 거점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의 돈잔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원외는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 지구당 폐지를 했던 20년 전의 분위기와 환경, 정치 환경 이런 거를 얘기했던데 오히려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정치를 하는데 가급적 돈이 적게 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신 그러려면 현역 의원들은 거의 뭐 의정보고회 같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한하고 그 다음에 원외에도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현역 의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 이게 먼저다. 지구당 부활이 먼저가 아니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정치 지망생들 지구당 부활시켜 놓으면요 원외 지구당 위원장 이제 돈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위법행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요. 뭐 내가 국회의원 되면 뭐 해주겠다 그러면서 돈 받고, 그런 것들이 과거 정치 폐해였거든요. 지구당의 폐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뭐 의기투합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과거 회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나 원외 위원장이나 뭐 민주당은 지역 위원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원외 위원장이나 정치 신인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앞장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시스템을 현역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지구당 부활 반대, 여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